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요새 보면 방송의 제작 방식이 유튜브에서는 잘 안 통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많아 보입니다. 요새는 오히려 방송이 유튜브에서 통용되는 방법론을 대거 차용하면서 콘텐츠를 꾸려가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반면에 방송에서 활용해온 방식들이 유튜브에서 각광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 입장에서는 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우고 익혀온, 그래서 어떤 차별적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니게 된 셈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요. 방송 쪽에서는 속된 말로 커트바리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편집 문법이죠. 편집 문법. 여기에 따르면 무슨 샷 뒤에는 무슨 샷이 나와야 하고 그 길이는 어찌해야 하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딱히 무슨 법률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규칙이랄 건 없지만 선배에서 후배로 계속적으로 전승되고 학습되고 있는 일종의 원칙 같은 거죠. 편집 문법뿐 아니라 자막이나 오디오 넣는 방식, 글자 수, 폰트 이런 세세한 것들이 흔히 말하는 방송다운 콘텐츠라는 콘텐츠 세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시청자는 그런 요소들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방송의 어떤 기술력, 원칙 이런 것들의 취지가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방송의 콘텐츠적인 판단이 일반인들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법론들을 고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건 방송의 방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전승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취지가 사라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만 고집스럽게 계승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죠. 모든 제작 방법론은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콘텐츠는 뭔가 정보나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를 제작자는 늘 고민하게 되는데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도 그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콘텐츠 엘리트들이 모여 만든 결과들의 집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었을 거예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고 다들 거대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던 때,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창구가 오로지 TV밖에 없었어서 뭘 어떻게 만들더라도 시청이 강요되고 보장되던 때에는 기술력과 전달력이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경쟁사보다 멋지게 잘 만들면 시청률을 끌어올 수 있었죠. 그때 가장 큰 효과를 보던 방식들이 일종의 지식체계를 형성해서 후대에 전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어디까지나 당시 기준으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승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턴가 주객이 전도돼서 전달력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퇴색하고 기술력만 무슨 바이블처럼 분리돼서 계승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는 이런 장면이 오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니까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였던 이런 형태였던 지식체계가 이 장면 다음에는 이 장면을 안 넣으면 안 돼!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존의 방식들을 더 많이 알고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이다 하는 식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죠. 이건 어쩌면 기술력을 선점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고정관념, 사고방식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전달력은 후발주자들도 달성할 수 있는 지표죠. 그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해서 자기만의 어떤 전달 방식들을 굳이 방송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특유의 지식 체계, 요런 형태가 돼버리면 방송 경험자들의 전유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예전 기준이라고요. 예전의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 시청자 반응과 광고 동태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된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맞을 수가 없죠. 방법론 그 자체만 보면 말이죠. 제작 방법론의 목적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는 것, 이란 형태로 전승돼 왔다면 지금 현재도 유연하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방송다운 경쟁력을 유지했을 텐데 그게 마치 그냥 공식처럼 특정한 방법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에서 전승돼 왔으니 지금의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들은 포장을 중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방법론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당연해요. 얼마나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와 투자의 산물인데 이게 그렇게 하찮게 버려질 수 있는 방법론들일 수가 없어요. 단지 콘텐츠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때와 장소를 좀 타는 거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방송 방법론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 보자고요. 스토리텔링을 위한 최적의 방법들. 바로 그겁니다. TPO라고 하죠.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발휘하면 정말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할 사람들이 고정돼 있거나 객관적인 퀄리티가 담보되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방송 스타일로 가야 돼요. 다들 뉴미디어 하면서 개판으로 만들어도 시청자 유지할 수 있다고 떠들지만 그 와중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들도 그렇게 막 만들던가요? 이런 경우는 방송의 방법론은 여전히 유용해요.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지죠. 또 그냥 일반인들의 콘텐츠로 넘어가더라도 방송의 기존 방법론을 활용할 줄 알면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가서 스케치를 찍어 온다고 했을 때 방송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몇 분 만에 그냥 후루룩 찍어서 호다닥 붙여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샷을 구사하고 궁금한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붙였을 때 해당 여행지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라는 상황이었을 때 발동시킬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인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의 1인칭 시점으로 함께 둘러보는 느낌을 줘야겠다라는 상황이라면 머리에 액션캠을 달고 걸어야 될 것이고, 일부러 일반인의 시각에서 거칠게 표현해야겠다, 공감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재미있는 사람 찍어서 내 채널에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대충 찍어서 대충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유명인사를 점잖은 위치, 예를 들면 회사 메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목적이라면 제대로 조명치고 심도 표현하고 커트발이 날려야죠. 이렇게 어떤 제작 기법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매번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고, 콘텐츠 전문가라면 매번 최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방송 쪽에서 배우고 익힌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같은 결을 고집한다면 강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방송의 방법론도 그냥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한 여러 방식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방송의 방법론을 구사할 줄 아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동원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더 다채롭게 입체적으로 구사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방법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TPO,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하죠. 때와 장소와 상황. 정말 전문가라면요, 오히려 더욱 지독하게 TPO에 맞는 연출을 해야 합니다. 갇히지 마세요. 전문가다워 보이는 방법론을 초월할 줄 알아야 콘텐츠의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